자, 지금부터 이제 2주차 해석하기 시작할 텐데, 현재 보시면 이 문제, 특히 이제 7번, 1일차 7번 문제 보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 자체를 선생님도 봐도 마찬가지지만 당황스러워져요. 왜냐면 3차 함수 나왔죠? 지수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1차 함수가 나오고, 이게 쭉 설명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또 수열도 나왔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원이 복합적 섞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엉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침착하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쉼표, 마침표, 뭐뭐일 때를 끊어가면서 정리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3차 함수 fx에만 집중합시다. 3차 함수 fx.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식을 만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꼴이라고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fx의 함수상태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가에서 f-2가 9분의 1이야. 그리고 f4는 3의 4승 마이너스 9분의 8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걸 지수로 줬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여기서 수치 대입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수치 대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현재 이 함수의 형태가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형태 결정. 현재 형태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내가 이거를 합차로 할 거야, 곱으로 할 거야, 거듭 제곱할 거야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수치 대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치 대입은 절대로 하지 마. 이게 금기예요. 그럼 형태가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럼 형태가 결정이 나면 어떤 모습인지가 결정이 나면 그때 수치 대입을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현재 보다시피 미정계수가 4개인데 값이 2개밖에 없거든요. 넣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 형태로 풀겠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요거 반드시 꼭 적어놨다가 매핑이나 함수 특강에다가 꼭 같이 한번 기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겨주세요. 아직은 이것을 입력하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봤어. 나에서 뭐라니? f'x는 말이야. x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가 써 있어요.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머지가 0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x제곱 곱하기 현재 qx. 이게 몫이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f'x라는 식은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구나.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순간 f'x는 3a 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가 나올 텐데, 얘가 x제곱을 묶여 나오려면 x제곱 묶여 나오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다 0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fx가 뭐다? b하고 c가 다 0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거는 ax의 3승 더하기 현재 d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 여기까지 정리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자? 수치를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f-2는 뭐니? 라고 하면 -2 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d. 얘가 바로 9분의 1이다. 이게 설명되고. 두 번째는 f4를 넣어주세요. 4. 그럼 4의 3승은 64. 그럼 64a 플러스 d. 이것이 3의 4승 마이너스 9분의 8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d를 없애주면 되겠죠. 아래에서 위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72a. 그리고 d는 지워졌죠? 그러고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1 합쳐지면 마이너스 1. 그럼 81이니까 얼마? 8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8로 약분하면 8, 9, 72 여기는 10. a가 9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9분의 10이면 입력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9분의 마이너스 80. 넘기면 9분의 81. 그러면 d가 바로 얼마다? 9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fx를 구했습니다. fx는 뭐다? 9분의 10, x의 3승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에 나오는 이 말은 딱 fx를 구할 때까지만 쓸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준비 완성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문장 따라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살짝 지울게요. 싹 지워주면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 뭐를? 현재 우리가 알게 되는 fx가 9분의 10의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9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음 문장을 풀어줘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연수 n에 관해서 지수함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1차 함수가 있어요. n의 x-2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자연수구나.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직선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한 점과 기울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지나죠? 그러면 점이 2,9를 지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를 넣어보니까 어때요? 3의 제곱은 9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2,9에서 만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2,9가 어디 있어? 그럼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1, 2처럼 좀 완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3, 4, 5, 6, 7 가파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두 번째, 현재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현재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2,9가 여기에 있어. 예를 들어서 2,9가 여기 있어. 근데 기울기가 가파라.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2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9라고 할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무슨 모양이 만들어져?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초승달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채꼴의 일부분처럼. 이걸 RN이라고 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fx가 등장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어디 있어요? 아까 구했던 요거죠. 특징이 뭐야? 했더니 나 9분의 10 x3승 더하기 9 바로 여기를 지나갈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2,9니까 이렇게 만날 거야.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한번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fx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fx는 어때요? 고정돼 있어. 얘는 어때요? 고정돼 있어. n값을 모르죠? 얘는 뭐한다? 변동이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어때? 고정되어 있어. 지수함수도 고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 요거 직선은 변동이 되는 상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살짝 치워서 이렇게 써줄게요. 얘는 변동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때 만나는 두 점이 생겼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n의 값은 a1부터 해서 a2, a3. 그럼 n 값이 이렇게 바뀔 거야. n 값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때 fx가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bk하고 ck라고 해줘. bk가 뭔데? 작은 점. 여기를 bk. 여기는 뭐야? ck.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작은 점 bk. 여기는 뭐야? 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b1 더하기 b2 플러스 현재 3에 C8 그리고 플러스 2 C8 플러스 2에서 10의 C8에 대한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승입니다. 요 값을 좀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모양도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n이 얼마일 때야?
작은 거 가져와. 자연수 두 개 작은 거 갖고 와.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자연수가 작고 점점점 가파라지니까 이런 상황이 날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닌 모든 건 얘가 될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1과 2를 구하려면 현재 B1과 B1과 B2를 구하려면 이 상황이네.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얘가 어디서 만나? 그러면 지수하고 현재 fx의 교점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점점 가파를지라도 누가 변동해 하면은 두 점 중에서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값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변동이 되는 거야. CK는 변동이 되지만 BK는 어떠니 하면 고정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아, 그러네. 고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B1과 B2는 어떻다? 값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의 특징은 뭐니? 라고 했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현재 앞에 설 때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했어요? 살짝 볼까요? f의 마이너스 2가 9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얘기는 9분의 1, 이것은 3의 마이너스 2승.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만나? 라고 한다면 바로 지수함수하고 fx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다.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 이렇게 합을 정해주겠구나. 근데 이게 BK가 언제까지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잖아? 그 대신에 여기서 오른쪽에가 결국 fx와의 교점이 더 크다는 얘기는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가 직선에 있는 교점이 얼마보다? 현재 밑에 있는 9분의 1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침을 삼키다가 살짝 사이드했어요. 현재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y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9가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9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n이라는 것은 넘겨주고 땡겨온다면 여기는 9분의 80. n은 얼마? 9분의 20. 그러면 자연수니까 얼마야? 1과 2만 가능하겠구나.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해.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1하고 2일 때만 가능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야? n이 3보다 작거나 큰 상황이겠지?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는 따로 C8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요 점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뭔데? 하면 3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3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의 교점이네. 아, 그래서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의 C8. 그쵸? 3의 C8은 여기다 C8을 넣어주면 되겠죠. C8은 3의 C8은 F8과 같다. F의 C8과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C8승 냅두고요. FC8은 뭐야? 라고 한다면 9분의 10의 C8에 관한 3승 더하기 9야. 이게 되는 거예요. 분수 보기 싫죠? 양쪽에다 9를 곱해주세요. 여기는 10 곱하기 18의 3승 더하기 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3의 C8에 대한 2승 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빼기 10 곱하기 18의 3승은 얼마 나온다? 8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값은 뭐니?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4하고 뒤에 있는 81을 더해줘. 정답 얼마입니까? 7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거나 쫄 게 아니고 그냥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짧게 문장을 끊어가면서 문항의 내용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수학은 사실 킬러 문항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만 주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서 연결해 나가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 좀 생각보다 뒤에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항상 국어나 영어나 탐구도 마찬가지지만 문항 자체가 복잡하면요. 짧게 문항을 끊어가면서 문단을 끊어가면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수학뿐만 아니고 국어, 영어, 탐구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